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최신 IT 동향을 짚어주는 뉴스레터입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애플 기기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부터 시작해서요. 또 앱스토어 관련 법적 문제, 그리고 아마존의 새로운 거대 AI 모델 공개까지.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죠.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기술 분야에서 어떤 논의가 가장 뜨거운지, 그 의미는 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가장 시급한 소식부터 다뤄보죠. 이건 애플 기기 사용자라면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올리고 세큐리티 발표죠? 맞습니다. 올리고 세큐리티라는 보안 업체가 에어플레이 프로토콜이랑 관련 SDK 있잖아요. 네, 개발 도구요? 네, 여기서 아주 심각한 제로 클릭 원격 코드 실행, 그러니까 RCE 취약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 제로 클릭이요? 네, 제로 클릭. 이게 무서운 게 여러분이 뭘 클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그냥 기기만 켜놔도 공격자가 원격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야,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수무책인 거죠. 네, 뭐랄까, 집에 있는데 그냥 창문 너머로 누가 손을 뻗어서 문을 따는 그런 느낌이네요.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래서 이런 제로 클릭 취약점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발견 즉시 조치가 필요하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SKT 유심 해킹 문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모바일 기기 보안 위협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발빠르게 패치는 내놨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애플 사용자분들은 지금 바로 설정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업데이트 확인하세요. 그런데 애플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 네. 법적인 문제도 있죠. 보안 문제도 큰데 법적인 어려움까지 처했다고요. 앱스토어 독점 관련 소송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 연방 판사가 좀 강한 판결을 내렸어요. 애플이 예전에 법원에서 내린 명령, 그러니까 앱스토어 결제 관련해서 외부 링크 허용 같은 거요. 아, 그 이슈 있었죠. 네, 그걸 의도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걸 숨기려고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와, 고의로요? 숨기려고까지 했다고요? 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민사소송 벌금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원 명령 불복종 문제로 커지면서 미 법무부의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형사 고발이요? 와,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냥 벌금 내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애플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거든요. 아, 플랫폼의 책임 문제군요. 맞습니다. 앱스토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애플이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죠. 다른 플랫폼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크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또 공정 경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논의를 다시 불붙게 만드는 거죠. 애플이 이렇게 기존 사업에서 여러 문제로 방어에 힘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또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애매존이죠. 네, 애마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체 AI 플랫폼인 베드록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AI 모델을 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바 프리미어라는 이름인데요. 뉴스레터에 따르면 정말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파라미터 수 같은 기술 정보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까지 처리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까지 다요? 멀티모달이군요. 네, 애매존이 AI 기술력에 얼마나 자신 있는지 보여주는 행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애마존이 AI 경쟁에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네요. 오픈 AI나 구글 같은 선두주자들을 바짝 따라붙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뉴스레터에서 언급된 초고속 병렬 분산 학습 같은 기술 발전이 이런 거대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거든요. 초고속 병렬 분산 학습이요? 그건 어떤 기술인가요? 아주 큰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드는 시간을 뭐랄까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술이에요.
여러 컴퓨터 자원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요. 아, 그래서 이렇게 노바 프리미어 같은 거대 모델이 나올 수 있었군요. 그렇죠. 기술 혁신이 뒷받침된 거죠. 앞으로 이 모델이 애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랑 결합되면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 같은 분야요. AI 경쟁이 이제 단순히 성능 경쟁을 넘어서 실제 산업 적용 단계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플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용자 기기 보안과 직결되는 심각한 취약점 문제에다가 앱스토어 운영 관련해서 법적 압박까지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네, 이게 사용자 신뢰도나 앱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죠. 그렇죠. 반면에 애마존은 노바 프리미어라는 아주 강력한 새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미래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반된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각자 다른 종류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보안 위협, 법적 분쟁, 아니면 치열한 AI 기술 경쟁 같은 거요. 네. 그럼 앞으로 이 기업들의 혁신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 문제 때문에 더 폐쇄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법적 압박 때문에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뀔 건지 이런 거요? 네. 그리고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책임이랑 혁신의 속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네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기술 사용자이자 소비자로서 여러분은 이 거대 기업들의 어떤 행보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